존경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얼마나 요즘 분통이 터지시고 혹시나 화병까지 낮으시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세력, 민주 세력의 대원로이신 박찬종 전 의원님 당수님, 그리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대통령 자격이 계시는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님과 더불어서 이 국민대회 탄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우리 젊은 청년 지도자, 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주고 있는 우리 손상대 열사와 더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통하시는 우리 정방훈 애국 열사님, 그리고 내외분 이계성 대수천 회장님, 웅천 우리 대불총 우리 대표님, 그리고 우리 강연자 변호사님 등 구국의 국민 대사님들 건강과 주 하나님 동행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특별히 이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2030, 4050 우리 4,400만 유권자의 60% 내지 70% 가까운 이 점유를 하고 있는 이 청장년들에게 특별히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문재인, 이 좌파 폭주 반역 이 민주당 세력이 지난 4년 반 가까운 5년 가까워 가는 이 세월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으며 어떻게 반역을 했는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들을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되겠는가, 우리 마음을 모으는 이 잠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이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국가와 나라의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하여 잠잠하고 말이 없다고 하고 한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에 2030, 40, 50 자랑스러운 세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이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일어납시다, 행동합시다, 성토합시다,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조선일보나 신문들을 보니까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대장동 부정부패, 이재명이의 거짓말들 다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재명이를 구하기 위해서 공소장에 배임죄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 부지 개발에도 개인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안겨주는 돈잔치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이 배후 인물로 의심이 되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이와 한덩어리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찰도 경찰도 대법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나라 모든 헌법기관이 모두 이 좌파들 앞잡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2030, 4050 애국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무서운 폭풍이 흑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문재인 민주당 일당이 우리를 저 흑암의 캄캄한 지옥의 공산당 사회주의 그와 같은 구렁텅이로 이리저리 속이면서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무서운 음모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종북주의, 인민민주주의, 저 중국 시진핑이 배후에 있고 김정은이 조종하는 파멸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되고 있음을 2030, 40 특히 청장년 애국동포 여러분, 깨어나서 각성을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입니다. 국가 전복입니다. 법도 정의도 자유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대장동 게이트, 김경수와 드루킹 댓글 부정 사건, 라임 옵티머스 부정 사건, 유재수 부정 사건, 청와대 비서실 의혹 사건, 무서운 부정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지만은 문재인이는 멀쩡하고 웃음을 웃으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문빠니 대깨문이니 중국의 배후 조종 세력이니 이들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어서 언제나 30 내지 40%가 문재인을 아직도 지지한다고 하는 엉터리 조사가 나오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사회는 이미 완전히 중국 시진핑과 북한 해킹, 컴퓨터 해킹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무서운 파멸 사회가 되고 말았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장년 세대 여러분들이시여, 이 나라를 구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분통이 터지고 말문이 막히는 사건을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우리 누리호 순수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서 우주위성을 발사한 그 자리, 무려 10년이나 걸려서 2조 원의 국가 재정을 들여서 국내 300여 기업의 기술이 집약되어서 발사하는 누리호 인공위성 발사 실험, 3단계 로켓 연소 시간이 미세한 45초 모자라는 결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위성궤도 진입 실패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바로 정권 홍보 쇼통이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는 문재인 내외가 여기에 참석해서 그 조종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거기를 쳐들어가서 발사를 일단 연기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쇼를 위해서 발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누리호 발사는 마지막 단계에서 1시간이나 문제점 발견으로 그 발사가 지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의 점검을 더 치밀하게 계속해서 만일 발사를 일단 연기하고 문제점을 최종까지 점검을 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업무 방해죄로 중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호 발사에 관여한 항공우주연구소 과학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이 문재인이는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자 공복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전 세계 자유민주 애국 동포, 특히 우리 2040, 30, 50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이 시간에 문재인 정권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규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은 부정부패 정권이요, 반역 정권이요, 좌파 종북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문재인 정권은 반역 정권입니다.
그리고 국민 기만 거짓말 사기 정권입니다. 수없이 여적죄를 범한 반역 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반역 정권이요 반역자가 대통령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처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당장 우리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여 끌어내려도 되는 사악한 정권이 됨을 우리 2030, 40, 50 청장년 세대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이가 그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그 새빨간 거짓말이 오늘날 전 세계를 우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이미 여적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로 고발되고 또 고발된 바 있습니다. 형법 제93조에는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행위, 즉 적과 내통하고 합세하여 자신의 고국에 맞선 죄를 범한 자가 여적죄를 지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벌칙은 사형 외에는 없다고 형법은 무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협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비밀리에 북한 김정은 집단과 내통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것을 남북회담이라는 장소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북한 대남 남침 방어 능력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반역의 문서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판문점 회담에서 이 남북 합의서가 서명되었을 때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민단체인 이 자유민주용사 태극기 혁명본부 국보는 도태우 공동의장 등의 명의로 문재인을 여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북한운동연합회장 박상학 동지도 지난 5월 문재인이 김여정이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 전단 발송 행위를 처벌하라고 담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 여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서 북한 김정은 집단을 도와주고 옹호한 모든 행위들은 모조리 여적죄로 고발되어야 할 것이면 물론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단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둘째로 문재인 정권은 부정부패 정권입니다. 오늘 현재 전 국민 70% 이상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라고 불길처럼 함성을 발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재명의 성남 대장동 거대 아파트 개발 부정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이재명 경기지사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자가 관련된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최고 혐의자 부정부패 관련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수사를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검찰권을 무참히 파괴시킨 것이 바로 대통령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부정부패 은폐자라고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미애니 박병견이 하는 총경과 같은 자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자들을 검찰총장이니 중앙지검장이니 검사장이니 하며 임명을 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모조리 가로막혀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2030, 4050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바로 퇴임 후에 자신이 거처할 저택을 짓기 위해서 저 양산에 농지를 사서 대지로 전환시켜서 엄청난 재산을 마련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도 아마 문재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반드시 즉시 고발되고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 2조 원, 3조 원 이상의 고객들 자금이 피해를 입게 한 이른바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은 지난 2020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행정관 등이 관련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 부정사건이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혐의를 받고 특별검사 수사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파헤쳐져야 한다고 야당이 주장했지만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혐의 사건들은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온천하에 밝힐 날이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 정권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4.15 총선거가 부정선거였으면 지난 6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인천 연수 을구 재검표 하나만 보아도 부정선거로 이미 드러난 바 있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박주현, 도태우, 석동현 등 전 의원들과 변호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 손상대 열사님, 그리고 수많은 부정선거 규탄 시민운동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전국을 다니며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석 3분의 2 가까운 그런 개헌선 육박이라는 부정선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 좌파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일당 국회로 만들어서 반헌법, 좌파 이 반역의 법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을 520, 30, 40 우리 50 청년 형제 여러분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자신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기소관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부하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악명 높은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자행한 그 바로 중심 혐의자가 바로 문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2017년 대통령거 상시 8천만 건 부정댓글 부정선거 혐의 사건, 이른바 드루킹 댓글 부정사건이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자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면 물론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문재인 정권은 반미의 친중 종북 김정은 앞잡이 노릇을 공공히 자행하는 국가 안보 파괴 반대한민국 정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가서 또다시 남북 종전협정을 해야 한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물밑 접촉으로 남북 간 무엇인가 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남북 쇼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공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김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북 특사가 바로 오늘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무슨 공작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북 종전선언은 주로 중국의 커다란 안보 이익을 가져주는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명문이 걸린 그러한 그 선언이 바로 남북 종전선언이면 물론이면서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최대 이익을 누리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지금 중국의 주로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소리 파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저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배치를 당장 처리하겠다고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중국 신문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문재인 다 그렇고 그런 친중 좌파 극렬 분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독재 정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해서 야외에서 행해지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 반민주, 반헌법 독재 정권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공산 정권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5개 야외 집회를 금지했다는 곳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감염과는 거리가 먼 5개 집회를 금지하는 독재 정치를 합니까? 5개 집회가 열리면은 전국에서 자유민주 봉기가 일어나서 문재인 독재자는 국민에게 존경하는 2030, 40, 50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 독재와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특히 이 예산 퍼주기, 이 재난지원금을 명분으로 해서 선거가 오면 돈을 퍼주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표를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은 지난 4년 동안에 그 결과 국가 채무가 400조로 늘어났고 400조가 더 추가되었고,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일으킨 부채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모두 1,000조 원에 이르게 되고 국가 총생산 50%가 이 국가 채무가 되는 국가 재정 위기가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내년 3월 6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140일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여론조사에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57.6%이고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은 37.5%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정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60%에 육박하는 여론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것은 민심이 전신이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검찰, 경찰 이 모든 헌법기관 내지 이 국가기관들까지 한패거리로 이제 좌파들로 장악해서 국민들이 재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폭주 최후의 멸망 직전의 상태가 대한민국임을 우리 2030, 40 청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고, 이러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을 어떻게 심판해야 될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잠시 시간 되었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애국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